얼마 전부터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을 바꾸는 게 유행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프사, 가족 사진 이런 것들을 지브리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알트만 아저씨는 우리 GPU가 녹고 있습니다 이런 트윗도 게재할 정도고, 뉴스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 할아버지가 좀 극대노를 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챗 GPT가 어떻게 우리 실사 사진을 딱 하고 넣으면은 지브리 스타일로 띡 하고 바꿔주는지, 그 원리를 우리 뇌의 인지 과정에 좀 빗대가지고 어떤 점이 인공지능과 사람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인공지능이랑 사람이 좀 다른지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3만 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지금 챗 GPT-4는 멀티모달 모델이에요. 멀티모달 모델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같이 다양한 종류,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이해를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꿔줘 하고 뿅 하고 넣으면은 텍스트 정보인 지브리풍이라는 말과 받은 사진 이미지 정보를 동시에 받아서 AI가 멀티모달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챗 GPT는 여러분들이 넣은 셀카나 뭐 가족 사진 이런 이미지들을 먼저 숫자로 좀 바꿉니다. 컴퓨터는 이미지를 우리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받아서 빨강, 초록, 파랑 이 RGB 숫자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사진은 수십만 개의 픽셀로 이제 구성된 행렬이, 이따만한 행렬이 나오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라는 말도 이해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약간 명령어, 옛날에 우리가 뭐 강아지 얼굴을 바꿔주는 필터, 아이돌 얼굴처럼 바꿔주는 필터, 이런 단어를 통해서 명령이 되는 필터가 아니고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스타일을 의미를 하는지 수천 장의 지브리 그림을 학습을 해버려가지고 배워놓은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지브리 그림, 지브리 화풍, 지브리 만화들은 색이 좀 부드럽고 윤곽성이 단순하고 약간 배경은 좀 수채화 느낌이고 사람들 얼굴은 좀 순둥순둥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AI는 이런 공통된 시각적 특징들을 통계적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까부터 말하고 있는 이 스타일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길래 AI가 그걸 배웠고 뭐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처럼 취급을 하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말하고 있는 지브리 스타일의 스타일은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그렸느냐가 해당이 돼요. 챗 GPT 같은 AI 모델들은 이런 스타일을 두 가지 수학적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배우고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균값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림 전체에 나타나는 색감, 밝기가 어느 쪽에 좀 몰려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약간 지브리로 따지면은 따뜻하고 연한 색이 좀 많잖아요. 따뜻하고 연한 색의 중간 값을 뽑아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분산이에요. 어떤 색과 색 사이에 어떤 관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브리에 많이 나타나는 하얀색 구름과 파란 하늘, 그리고 초록 들판, 원령공주를 보면은 뭔가 갈색, 갈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조합들이요. 이런 조합들의 관계를 행렬로 만든 게 그램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거는 색감과 질감이 갖고 있는 그런 통계적인 그림의 DNA이고, 인공지능은 그 DNA를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넣는 가족사진, 뭐 셀카 이런 거에 DNA를 이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 분석 방식은 사실 나온 지는 한 10년 됐어요. 2015년에 발표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기술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더 정교하고 유연하게 발전돼서 클립이랑 디퓨전이라는 기술로 진화를 해가지고 챗 GPT에 탑재가 된 거예요. 클립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은 의미 공간에 매핑을 해가지고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문장을 수학적인 의미 벡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디퓨전 모델은 이 벡터를 조건으로 받아가지고 무작위적인 그냥 하얀색 종이에 있는 점들을 점점 이미지로 조합을 하면서 조건에 맞는, 스타일에 맞는 그림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클립이 텍스트와 이미지의 의미를 숫자 벡터로 표현을 하고, 디퓨전 모델이 그
표현된 벡터를 해석을 해가지고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과정은 마치 사람의 뇌가 언어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언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감정과 기억을 연상해서 뭔가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상상해 내가는 것과 유사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자 생각을 해야지 남자 생각을 해야지 했을 때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이미지가 빡 하고 그려지는 게 아니고 뭔가 약간 블러에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원하는 남성상, 여성상을 점점 조합을 해가면서 이렇게 점점 디테일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챗 GPT에 이 셀카를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하면은 그건 옛날 어플리케이션처럼 뭐 동물 필터, 아이돌 필터처럼 한 장을 이렇게 딱 씌워서 변형하는 게 아니고 AI가 노이즈를 이용해서 그림을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이 블러가 지지지지지 하고 나오는 이유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타일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이즈를 맞춰서 반복되면서 이렇게 창조해가고 있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동물 필터, 아이돌 필터 어플리케이션처럼 고정된 틀을 끼얹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배워버리고 배운 기억 속에서 기억을 꺼내서 상상을 해가면서 맞추어가면서 다시 창조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사람의 인지적인 과정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지브리로 좀 비유를 하면은 지브리의 만화 프레임 하나하나에는 약간 미야자키 할아버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손길이 수십 번씩 들어가잖아요. 표정 주름, 뭐 손의 위치, 입가의 각도, 뭐 바람의 흐름까지 계속 이제 터치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미야자키 하야오 할아버지가 원하는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완전히 제로부터 창조를 해버리는 과정이 있어요. 챗 GPT 이런 것들은 그런 뭐 표정, 주름, 손의 위치 이런 것들의 뭐 조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 창조를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구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매핑을 해서 수학적으로 복제를 하고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챗 GPT, 뭐 AI의 지브리풍 이미지를 보고 와, 내가 만약에 지브리의 만화에 등장을 했으면 이랬겠구나 하고 좀 와닿고 옛날 필터 어플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와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감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 정리를 하면은 인공지능은 좀 감정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런 감성의 패턴을 파악해서 복제해서 매핑을 해서 해석을 해서 창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이미지를 보고 각자 가진 감정과 감성으로 각자의 사진을 통해서 재창조된 그림을 보고 각자의 감성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카 하나를 넣고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은 단순한 필터로 변형된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수학적으로 그런 감성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상상을 해서 다시 그려낸 하나의 창조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AI의 놀라운 부분이긴 한데 AI가 인공지능이 기계적으로 예술의 감성적인 껍데기를 그냥 단순히 흉내내는 게 아니긴 해요. 그 안에 내재된 숨겨진 감각의 구조를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사람이 지브리 감성으로 와닿게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표현을 새로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좀 놀라운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관련해서는 보통 제가 뭐 맞으니까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